7개 에피소드와 비하인드 방송 등 콘텐츠 9개의 한 달간 누적 조회수가 4천만 회를 넘어섰고, 강도 높은 훈련에서 사용한 이근대의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등의 말들은 인기 있는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근대이는 과거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에서 해적들을 잡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소말리 해적들은 불안한 국내 정세와 열악한 생존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해적지를 일삼기 때문에 해적을 잡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작전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근대이의 강인한 체력과 담력, 활발한 성격과 외국어 능력 등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근대이는 3살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군입대 의무가 면제되는 미국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군에 입대할 수 있었지만 2007년 한국 해군에 전격 입대했습니다. 모국인 한국을 한시도 잊었던 적이 없을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근대이는 고국의 해군 장교로서 국제평화의 최전선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특수부대원으로서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대한민국 UDT에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뜻대로 한국의 해군 장교가 되어 청해부대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높이며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2009년 아덴만을 지나가던 사이프러스 국적상선 알렉산드로우 등 세척을 공격하던 해적선을 추적, 퇴치한 것을 꼽았습니다. 당시 호송작전을 마치고 해양안보 작전을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는 해적들로부터 총격을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다급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적 출몰 지점으로부터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청해부대는 즉각 출동하여 6분여 만에 헬기를 급파해 현장을 덮쳤습니다. 이근대이가 지휘하는 청해부대 고속단정 3척은 재빨리 해적선을 포위했고 순식간에 해적 9명을 제압했습니다. 해적선 곳곳에는 미처 바다에 버리지 못한 고폭탄두 한 정과 실탄, 탄창, 단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여 전에 인질로 붙잡혀 노예 생활을 하던 어민 5명을 구출해냈습니다. 이근대이가 활약했던 청해부대는 아덴만의 수호자라 불리며 해적들로부터 우리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11년 전인 2009년 5월 4일 청해부대는 우리 선박이 아닌 곳에서 다급한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적에게 쫓기고 있다. 서툰 영어와 북한 말투로 번갈아가면서 SOS 요청이 들려온 것입니다. 구조 요청은 금방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청해부대는 가장 먼저 구조 신흥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급히 구해달라는 선박은 다름 아닌 북한 화물선 다박솔호였습니다. 청해부대는 구조 요청 10분 만에 긴급 출격했습니다. 당시 청해부대 부대장이었던 장성우 대령은 인터뷰에서 북한 선박이라서 더욱 망설이지 않았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한치의 주저함 없이 구조에 뛰어들게 한 건 다름 아닌 동포회였다고 했습니다. 청해부대의 링스 헬기가 현장에 도착할 때 이미 소말리아 해적선은 북한 다박소로에 3km 인근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링스 헬기가 조금이라도 늦게 왔다면 북한 선원들은 해적들에게 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링스 헬기는 해적선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곧바로 유업 비행을 시작했고 헬기에 탑승한 우리 저격수들은 경고사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이 같은 위세에 기가 눌린 소말리아 해적은 방향을 틀어 현장에서 급히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적선이 달아나는 것을 확인하고도 링스 헬기는 북한 화물선의 주변을 감시하는 작전 비행을 2시간가량 펼쳤습니다. 북한 화물선 다박소로는 해적선이 떠나갔음에도 우리 청해부대에 계속 교신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청해부대는 벗어난 항로를 바로잡아주고 대한민국 해군이 귀선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청해부대는 우리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인 북한 선박까지도 해적의 위협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이 같은 청해부대는 처음으로 파견되어 작전에 들어간 날부터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2009년 4월 덴마크 국적의 상선 퓨마호는 해적들에게 쫓기고 있다며 긴급구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청해부대는 함재에긴 링스를 급파해 해적들이 퓨마호에 오르려는 순간 유협비행을 통해 쫓아냈습니다. 덴마크 상선의 선장은 해적이 승선하려고 기도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신속하게 해적을 물리쳐준 데 대해 고맙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최초로 우리 문무대항함이 소말리아에 급파 결정이 났을 때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역말리 소말리아 해역에서 단 한 척의 함정으로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한다는 게 무모해 보인다고까지 했습니다. 악랄하게로 정평이 나 있는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해부대는 작전 첫날부터 해적을 상대로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청해부대는
해적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며 소말리아 해적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해부대가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UDT가 구사하는 특공무술 무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실의 위험을 보여주는 한 영상이 해외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근접 전투무술 무사트를 선보이는 대원들의 몸놀림은 보는 이들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누리꾼들은 어디 나라 군인이냐, 너무 무섭다, 완벽한 기술이다, 저런 군인을 적으로 둔 북한은 너무 불쌍하다 는 등의 대한민국 군인들이 무시무시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준 무사트 체계는 해군 특전단 출신이 2012년 개발한 전술체계로 단검으로 목과 가슴, 대동맥과 아킬레스건을 공격해 단번에 치명상을 가져오는 최고 수준의 실상 무술입니다. 현대전에서 시가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근접전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접거리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한 전술로 무사트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대에는 한국 해군 특전단은 미국 네이비 실팀과 연합훈련을 많이 한다며 그들에게 무사트를 보여주자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기술이라며 반응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근대에는 네이비 실팀에서 우리에게도 무사트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무사트는 단순히 단검을 쓰는 기술만이 아니라 소총, 권총, 단검, 맨손 전투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근접 전투 기술입니다. 무사트는 작전 시 비효율적이거나 실전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반대로 실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수용해 실전성을 높인 특공 무술입니다. 한국의 특공 무술은 과거 북한 격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고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1977년 북한군 이영선은 임진강을 헤엄쳐 건너와 귀순했습니다. 그는 인민군 구사단 직할 경보병 대대 자동 소총수로 있었습니다. 경보병 부대 요원들은 태권도와 유도, 권투, 레슬링 등에서 가장 공격적인 품새만 골라서 만든 격수를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특수군은 격술훈련에서 한 명이 15명을 상대로 하는 실전 훈련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영선은 구사단 경보병 대대원 중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던 격술의 고수였습니다. 그는 귀순 후 태권도를 단련한 한국군 특공 요원들과 자유대련을 벌였는데 압도적인 우세로 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한국군 수뇌부에서는 북한의 격술에 필적할 만한 무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군은 전국 무술의 대가 중 우수한 기량을 가진 무술인을 섭외하여 특수 임무 수행에 적합한 무술 연구와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렇게 한국군은 북한의 격술에 대응할 만한 실전에 강한 특공 무술을 만들었고 이는 무사트에 이르기까지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무사트는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3초면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고 아덴만 작전에서도 무사트는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무사트를 장착한 우리나라의 특수부대 실전 전투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북한 특수부대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과 울진 삼청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을 통해 북한 내 대규모 특수부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특수전 부대의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69년 8월 18일 육군의 특수전 사령부가 창설되었으며 이후 여단급 부대가 계속해서 추가로 창설되었습니다. 유사시 북한이 특수부대로 대규모 침투를 감행할 경우 한국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공격 경로를 차단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해 고강도 토벌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UDT는 지옥훈련을 거쳐서 탄생한다고 알려지며 놀라운 위력을 지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옥훈련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정신력이 약한 훈련병을 도태시키기 위한 1주간 지옥주 훈련은 이 기간 중 잠을 전혀 재우지 않는다. 식사도 미국 행정부 국가정보위원회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 출신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명예교수가 최근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서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정권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7일 한국국제교류단과 하버드대 벨퍼센터는 코로나19 사태의 지정학, 지리경제학적 영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나이 교수는 이 세미나를 통해 권위주의적 성향이 짙은 지도자들은 권력과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상황을 이용했다. 독재 정권 국가들이 완벽한 통제 아래 코로나19 사태를 더 잘 극복할 것이라는 견해는 주목할 만한 민주국가인 한국, 독일, 뉴질랜드 등의 성공적인 대응 사례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석학들을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모범 대응 국가로 한국을 빠짐없이 언급하는 가운데 이에 못지않게 자주 언급되는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8일 기준 독일은 누적 확진자 18만 1,895명, 사망자 8,533명, 최근 며칠간 일일 신규 확진자가 평균 500명대로 4월 초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문제와 함께 미국, 호주, 유럽 국가 등 많은 나라에서 특정 인종에 대해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져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타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매우 민감한 독일 사회조차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고 있는데 독일의 미넨, 드레스덴, 라이프치, 바인가르텐 등의 지역에서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등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차례차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말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어느 한국인 유학생 부부와 관련해 한국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터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베를린 차별 사건의 아픔을 겪은 이들은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부부로 때는 4월 후반 베를린에서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5명의 독일인 무리로부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험한 발언과 함께 밀침 등의 물리적인 피해를 입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해결될 줄 알았던 이 사건에서 경찰이 출동한 후 유학생 부부는 더 충격적인 상황과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출동한 경찰의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찰은 사건의 상황을 전해 듣더니 신고자인 유학생 부부에게 현지인들이 코로나 발언을 한 것은 확인이 됐으나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은 현지인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듯 말하지 말라고 역으로 유학생 부부에게 주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처리에 유학생 부부는 긴급하게 주독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한국 대사관이 개입하자 놀랍게도 해당 경찰은 태도를 180도 바꿔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슬프고 안타깝다.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 일벌 100개 해야 정신을 차린다. 몇몇 차별 대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일 후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7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부인 엘케 비덴벤더 여사와 70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국가 간의 연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꼽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자 비덴벤더 여사는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한 방식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왔고 이는 독일에 많은 도움이 됐다. 특정 인종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단호하게 배척되어야 한다. 한국 교민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하며 한국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한국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독일 현지 언론들도 유학생 부부의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다시 화제가 됐고 비덴벤더 여사가 한국 교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대로 독일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범구 주 독일 한국 대사는 현지 매체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유명 작가 에리히 캐스트너의 말을 인용하며 베를린에서는 누구도 피부색이나 신분증, 은행계좌, 교육 정도를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고 나니 과연 관용적이고 다문화적인 베를린의 모습이 여전히 현실에 부합되는지 의문이 든다 라고 답하며 문제 해결에 시급함을 나타냈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의하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악화된 유럽과 미주에서의 아시아인 차별에 반대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3만 2천여 명의 네티즌이 지지했습니다. 참고로 반크는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약자로 1999년 1월 온라인상에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설립된 외교사절단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으로 양성하여 전 세계인과 교류하며 친구로 만들자는 취지의 PR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